제가 포스팅한 글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1220명인가 봤어요. 네네.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진주 남자 미용실, 진주 아이롱펌 1220명 중에서 단 1%만 손님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은 그럼 이 글 하나가 얼마를 벌어다 주겠어요? 120만 원이고 5%가 왔다고 하면 네. 600만 원이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연 헤어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연 헤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술 의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원래는 2개밖에 없었어요. 가끔씩 앞머리 자르러 오는 고객님들이 있어가지고 시술 의자가 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샴푸대가 2개가 있어요. 그냥 나만의 것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게끔.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네. 사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살아남으려고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제 작업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에요. 네. 고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차라리 공간을 분리해버리자. 사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었어요. 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와. 완전 따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샴푸대도 하고 뭐 여기는 뭐 좀 우와. 여기를 이렇게 제 공간으로 쓰고 있죠. 셀프로 인테리어 했어요. 진짜요? 셀프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네. 집기 빼고 네. 인테리어 비용은 한 1200?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주에서 인연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블로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미용인들을 위한 블로그 교육으로 엄청 핫하시고 그런가요? 많은 것들을 네. 이제 공유해주시고 네네. 계셔서 네네. 이야기 너무 담고 싶어서 오늘 진주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네. 책도 내셨잖아요. 아, 예. 책 냈습니다. 진짜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블로그가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로그가 어떤 플랫폼인지. 블로그를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네. 인스타 플랫폼을 알고 블로그를 알면은 네. 좀 설명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보통 인스타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스타가 보여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블로그는 어때요? 내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그렇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 인스타는 네. 찾아가는 시스템이고 네. 블로그는 찾아오는 시스템이에요. 블로그는 네.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즘 뜨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랑 네. 내가 이게 궁금해서 검색했을 때 누르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네요, 진짜. 완전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네. 미용실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게 된다? 미용실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이 퍼지지 않습니까? 네네.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블로그는 어떠냐? 진주 미용실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니즈가 있어서 이걸 검색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주 미용실 궁금해서 온 거지 그냥 얼떨결에 걸린 케이스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네. 경우에는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되는 플랫폼이기도 한 거죠. 조회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를 해서 조회수가 아무리 터져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50% 이상은 서울 네. 사람들이 봐요. 서울 사람들이 저 같은 평범한 동네 미용사한테 네. 머리하러 올 리는 없다는 거예요. 4시간 걸려서 올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현실적으로. 조회수가 100만이 터져도 네.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네네. 제가 포스팅한 글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1220명인가 봤어요. 네네.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진주 남자 미용실, 진주 아이롱펌, 네. 진주 남자 아이롱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90%가. 진주에 있는 남자가 갈 수 있는 미용실을 네. 찾는 거고 진주에 아이롱펌을 하는 곳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네. 1220명 중에서 단 1%만 손님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은 12명이거든요. 그럼 이 글 하나가 얼마를 벌어다 주겠어요? 120만 원이고 5%가 왔다고 하면 네. 600만 원이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글 하나가. 구매 전환율이 엄청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인스타가. 안 되죠. 물론 인스타가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연령대별과 이제 지역별을 나눠가지고 네. 인스타가 더 유리한 곳도 있겠죠. 네네. 있겠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블로그가 훨씬 더 그리고 미용사에 따라서는 블로그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블로그를 하려 한다, 대표님. 그럼 어떤 콘텐츠를 도대체 올려야 되냐? 제일 좋은 거는 네. 고객님 머리를 시술을 하고 고객님 머리를 사진 찍고 그걸 네. 올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항상 고객
고객님 머리를 갖다가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게 홍보만을 갖다가 할 게 아니라 옷 입는 거나 화장품 하는 거나 신발, 뭐 가방, 뷰티에 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내 가게 홍보 글만 올릴 필요가 없고 좀 뷰티, 패션 관련된 것들 여러 개를 올리면서 이 블로그 자체가 자주 올리고 이용량이 많다는 걸 네이버한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이버가 블로그를 만들 때 미용사들 네. 블로그로 너희들 매장 홍보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로그는 사실 홍보의 거를 싫어해요. 네이버는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블로거들이 아니라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 이용자가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을 했는데 진정성 있는 후기성이 아니라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 네이버 자체를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네이버도 역시 이걸 알기 때문에 네네. 네이버 블로그 글들이 광고글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상위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게임으로 따지게 되면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걸 올려야만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상위 노출이 잘 돼야만이 조회수가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블로그가 네이버한테 우리는 괜찮은 블로그야 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이버가 이 블로그는 괜찮은 블로그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글을 갖다가 상위 노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용인들이 좋은 질적인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 좋을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네. 숲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블로그를 시작하는 미용인들이 내 매장을 홍보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블로그를 접근하게 되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로그 제목이거든요. 네. 블로그 제목이 즉 키워드라는 거예요. 네. 내가 늘 쓰던 제목만 똑같이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롱폼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블로그 제목에다 계속 남자 아이롱폼, 남자 아이롱폼, 남자 아이롱폼 이런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네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게 되면 이게 어뷰즈 문서를 해가지고 네이버가 나를 갖다가 좋게 안 보게 네.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처음에는 써주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네. 네네. 시그니처를 갖다가 어필을 하는 게 네. 먹혀요. 블로그는 그렇진 않거든요. 블로그는 오히려 매장을 홍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홍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뷰티에 관해서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 다양하게. 물론 이게 숙달이 되게 되면 네. 내 시그니처 매장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여자 쇼컷을 갖다가 내가 정말 잘해. 네. 내 고객의 90%는 여자 쇼컷이야.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제목에는 여자 긴 머리라고 적어놓고 내용에다가 여자 긴 머리를 이렇게 쇼컷으로 변신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양하게 녹여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럼 키워드는 보통 어떻게 약간 고르시는 편이에요?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그게 무료 사이트거든요. 네네.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됩니다.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아이롱폼, 네. 그 다음에 여자 쇼컷, 남자 짧은 머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는지 그거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적절한 키워드는 뭘까요?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들어갔을 때 먹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많이 검색하지만 발행량이 적은 적은 거. 거. 사실 요즘에는 그런 키워드는 잘 없어요. 이미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없는데. 많이 공부해보고 직접 찾아보면서 그렇죠. 나한테 먹히는 게 뭔지를 그렇죠,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았고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녹여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글을 솔직히 말해서 잘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팁은 좀 있을까요? 대부분 미용인들이 네. 블로그 글을 적으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거 왜 어려워하냐면 어렵게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 누가 읽느냐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하게 적으려고 하는 거죠. 블로그 글은 누가 볼까요? 고객이 뭐죠? 고객이 본다는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논문 같은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연화가 어떻게 됐고 환원제가 어떻게 됐고 중화가 어떻게 됐고 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냐는 거죠. 못 알아듣잖아요. 네. 글을 적을 때는 어렵게 적지 않아요. 그냥 고객이 본다 생각하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글을 적을 때 제가 말하면서 적어요. 아 진짜 내가 말하듯이 그렇죠. 고객한테 주글주글 하면서 적는 거죠. 그래야만이 고객들이 읽었을 때 있지 네. 않습니까? 편하게 술술 읽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원래 알고 있던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 내적 친밀감이 있다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보게 되면 네. 되게 웃어요.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글에는 사투리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글 적는데 왜 사투리가 들어가 있냐니까. 뭐 어때? 하면서 어차피 이게 뭐 논문을 적는 것도 맞아요. 아닌데 뭐 맞춤법 좀 틀리면 좀 어때? 뭐 이게 블로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체류 시간이라는 것도 네.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내 그 SNS에다가 오래 머물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글이 안 읽히고 너무 딱딱하면 어때요? 안 읽히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떠면 안 좋은 글이라고 네이버가 판단하는 거죠. 진짜 힘 빼고 말하듯이. 그렇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방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이 떠도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이 훨씬 적잖아요, 확실하게. 네네. 그럼 블로그는 지역마다 좀 어떤 식으로 약간 다르게 운영하면 좋은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운영하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까다로운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서울이라는 동구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반대로 제주도에 서귀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블로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블로그 하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뭐 블로그 하는 방식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어쩌면 지방이 훨씬 기회가 많겠네요. 훨씬 지방이 많죠. 진주의 인구수 같은 경우는 33만의 인구가 네. 있어요. 근데 진주에서 진주 미용실을 찾는 사람이 1만 명 정도가 찾거든요. 네. 9,700명 정도가 네네. 찾아요. 강주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41만이에요. 진주 인구수에 비해서 약 4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강주 미용실을 검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비슷하게 4배 아닐까요? 강주 미용실을 검색하는 사람은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오? 때문에 네. 지역별로마다 블로그 운영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광주는 어쩌면 여러 가지의 그런 동네들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좀 더 뭐 자세하게 광주 충정로 미용실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그렇죠. 그러시겠나요? 강주는 땅이 넓고 진주는 땅이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주 미용실을 찾았을 때는 끝에서 끝에 와봤자 아, 차로 오봤자 네. 뭐 20분이면 충분히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진주 미용실로 노출되는 게 괜찮지만은 강주는 굉장히 진주에 비해서 크잖아요. 네. 근데 이 끝에 있는 사람이 광주 미용실 검색했는데 저 끝에 있는 미용실을 그죠. 봤어.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 구 안에서 보통은 그렇죠. 찾으니까 지역 특성을 좀 파악한 후에 블랙키위에서 키워드를 내가 좀 많이 찾아보고 그렇죠. 아 여기서 내가 먹힐 건 이거구나를 파악하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행과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블로그는 확실히 내 색깔 그대로 녹여내면서 네. 충분히 정말 나를 찾을 만한 고객들의 니즈를 꽂힐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아닌가. 그럼 우리 1화에서는 오늘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팁들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2화에서는 2년 헤어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